자, 대한민국 국정원이요. 지금 미국 내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입장만 미국에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에 서서 양보만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서훈 국정원장 등에 대한 불신과 해이론이 확산되어 가고 팽배해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노이 2차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해이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어요. 자, 남북 평화 무드로 이렇게 국정원이 물밑에서 남북 사이에 작업을 해서 미국에도 정보를 전달해서 국정원 주도로 지금 남북 평화를 쭉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좋았지만은 국정원이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남북 평화 사기 쇼에 물밑 작업을 하라고 있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정원은 간첩 잡는 기관이고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해외로 뭔 어떤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자, 워싱턴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 해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훈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미국에는 양보만 요구한다라는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서훈이 공식 비공식 채널로 미국에 전해주는 북한 정보도 미국이 직접 북한과 접촉한 결과와 괴리감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서훈을 통해서 대단한 정보인 양 미국에 전달되는 정보가 미국이 직접 파악을 해보니까 거짓말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단체의 조직원 한 10여 명이 미북 정상회담이 되기 한 5일 전인 지난 3월 22일 날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덮쳐가지고 그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다 묶어놓고 한마디로 전향하라고 권유도 하고 그리고는 그 대사관의 컴퓨터 디스켓과 북한과 각종 해외에 있는 대사관 사이에 주고받는 암호 해독기, 우리가 U-571 그 영화, 잠수함 영화에 보면 초반에 연합군이 계속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한테 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43년 말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독일 유보트들을 전부 포착해서 다 격침시켜버리는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계기가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독일의 잠수함에 있던 암호 해독기를 연합군이 입수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잠수함에 보내던 모든 암호를 해석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속지 않게 되고 전세가 수중에서 역전되었다.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조선이 북한의 대사관에서 탈취해온 정보와 자료, 문건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북한과 해외 대사관 사이에 보내는 암호가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뒤에 CIA가 있냐, FBI가 있냐 날리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각자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스페인에서 무기도 구매하고 그래서 아주 미리 북한 대사관과 접촉해서 얼굴을 익혀놓고 사업가이냐 그리고 그날 가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밖에 있던 동료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광석화처럼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료를 탈취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도망 나가서 신고를 이렇게 하게 해서 경찰이 오니까 김정은이 배지 달고 나가가지고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별일 아니다라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재미교포가 이 자유조선의 리더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아마도 국제적인 훈련을 받은
스파이 조직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복형의 아들 김한솔도 이 사람들이 지금 컨트롤해서 때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 사람들은 그 스페인 대사관 마드리드에서 해치우고 난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차로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 미국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CIA와 FBI가 이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이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한 달이 넘도록 김정은 타도를 외치고 온갖 지금 저거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고 온갖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1조 2천억 넘게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직원이 최소 5,000명 플러스 알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들어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는 비자, 장난이죠. 그런 걸 갖다가 팔고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후원을 받고 하는 이런 허접한 단체가 지금 무슨 MI6나 CIA가 해내는 것보다도 더한 일을 해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27일 날 하노이 회담이 깨지는 자리에 아마 이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에 가서 탈취해온 암호 해독기 등으로 해독한 북한의 지침이 미국의 트럼프 등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을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트럼프한테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숱하게 김정은한테 쏘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트럼프는 깔아뭉갰고, 당신들 학교 가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고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북한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깔아뭉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북한 대사관에서 직접 탈취해온 정보들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미국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북한의 제재 예외를 요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훈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서훈이 해야 될 게 아니라 통일부에서나 대한민국의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서훈 국정원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의 정보를 빼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간첩 잡는 기관이 지금 간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미국이 지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훈 등 한국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이 사람이 북한 편이지 미국 편이 아니다라고 미국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때는 서훈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1등 공신이었지만은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서훈은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교란시킨 장본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서훈은 물 밑에서 남북미 3자 관계를 조율하고 막후 조정 역할을 해왔고 올해만 2번 극비리에 미국에 가서 헤스펠 CIA 국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이제 서훈에게 미국 측에서 한마디로 제가 우리를 맨날 거짓말을 하고 속였고 우리가 북한 측과 접촉해서 얻은 정보는 저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북한 측과 접촉해서 얻은 정보라는 게 비건이 김혁철이를 만나거나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만나서 서훈이 준 정보와 다른 것이 김혁철이나 최선이나 김영철을 통해서 나왔겠습니까? 입을 맞췄는데요. 아니지요. 미국이 북한 측과 접촉해서 얻은 정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자유조선 같은 이런 단체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들고 나온 암호 해독기와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져온 정보 속에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정원은 미국 CIA 등의 거의 아마 마크 조정 역할을 이제 불신받아서 더 이상 못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통전부와 이제 둘이 놀아나게 생긴 겁니다. 이제 미국은 너하고 안 논다고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의 파워가,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의 힘이 매우 강화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대신해서 김현종이가 2차장이 국가안보실에 역할을 할 거라는데 미국 간 줄 알았는데 러시아 가서 러시아 측과 한마디로 미국을 설득할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는 거예요. 온 신문에는 미국 갔다고 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FTA 협상하던 통상 전문가입니다. 아니 통상 전문가가 무슨 능력으로 국정원도 불신받은 한국 정권을 대신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서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 해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가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주저없이 행동할 것이다. 독자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국에 집중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해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석탄을 2차례나 반입한 사실이 또 최근에 적발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지금 보요에 의해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에 북한산 석탄 13,250톤을 한국에 불법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부산지검에 고발됐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관세청 부산 본부세관이 이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여서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과 석탄 중개 해운 중개사 직원 등 3명을 이렇게 입건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6일부터인데요. 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보요에이를 만나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하는 걸로 파악됐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해당 보도에는 북한산 석탄의 목적지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핵심은 미국이 이제 유엔과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석탄과 관련된 부분에 할 수 있다고 사실상 미국 국무부가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면 이제 미국이 한국의 석탄 밀수에 대해서는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 업체에 때릴 수 있는데 이 수입한 업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무역 오퍼상인데 수입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석탄을 받아서 쓴 한국의 화력발전소나 혹 포스코, 뭐 포스코는 이 석탄 안 쓴다 그러는데 모르지요. 포항에 자주 들어간 거 보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석탄을 수입해 왔으면 어떤 행태로든 북한에 돈을 송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북한에 돈을 송금해 주는 경로로 쓴 한국의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미국이 다 내라고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판결한 내용을 협조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석탄을 수입하다가 유일하게 그 작년 8월 달에 문제가 돼서 1차로 수입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석탄이 터져 놓은 거는 3차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석탄하고 뭐 갈탄입니까? 그렇게 해서 석탄 7, 갈탄 1건 해서 8건이 2017년 뭐 3월부터 뭐 10월 달까지 8건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그 일산에 있는 한국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수입하려 했는데 그게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라다가 잡혔지요. 근데 돈이 지불됐다고 300만 달러 이야기를 했지요.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또 올해 1월 3월에 2건이 있었다라고 관세청 자료로 폭로한 거. 크게는 이렇게 3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다 요구받게 되면 실제로 석탄을 수입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바지나 대행사에 불구하고 그 뒤에 한국 정권의 정보기관이나 어떤 기구들이 있어서 석탄 밀수를 그들을 시켜서 사주해온 거 아니냐. 그리고 들키면 덮고 꼬리 자르고. 그래서 거기에 1차에 석탄 밀수를 하다가 잡혔던 45살 먹은 여자 한 명이 유일하게 구속자인데 참여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재판을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갖다가 진술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그런 강요에 응하지 않으니까 나만 구속을 시켰다. 한마디로 입을 막으려고 구속시켰죠. 말 안 들으니까요. 말 잘 들은 사람은 적당히 덮어쓰고 불구속으로 입건했는데 나는 수사기관의 강요에 응하지 않아서 구속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월 말에 돌연 이 참여 국민재판을 철회했다면서 일반 재판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때 검찰의 공소장에 도대체 석탄이 누가 수입을 했고 어디로 들어갔고 돈은 어떻게 보냈는지가 제대로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받아보면요. 한국 정부를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을 해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 발 한 발 쪼여오는데요. 석탄에 집중해야 될 때다. 북한 석탄 밀수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국정원은 1조 2천억을 넘게 쓰고도 미국 쪽에서 북한에 편들고 가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서 교란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자빠졌습니까? 자, 석탄 밀수 그 뒤에 누가 있는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